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상등 그리고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복소수 상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3-2i라는 복소수가 같도록 하는 a와 b 값을 구하라. 실수 a 값 b 값을 구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디하고 좀 관련이 높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과 항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항등식에서 항등식을 푸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계수 비교법과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항등식에서 항등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이용해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용하면은 복소수의 상등까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3-2i라는 복소수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랬으면은 마치 우리가 다항식의 항등식을 풀 때에 계수비교법을 했듯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좌변에서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a죠. 그죠? 얘는 실수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하고 우변에서의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 누가 됩니까? 그렇죠.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와 3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좌변에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죠? i랑 붙어있는, 그쵸,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우변에서는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i랑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b가 뭐랑 같아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풀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풀듯이 이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같다 이거든요.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3이 같도록 만들어라 이랬다고 볼게요. 이때 마찬가지로 실수 a 값과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제가 아까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복소수를 보통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항상 a하고 b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a와 b는 항상 실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a 플러스 bi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계수비교법을 쓸 건데 좌변에서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a죠. 그죠? 얘가 실수 부분이에요. 그럼 우변에서는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누굽니까? 그쵸. 얘가 3이 되겠죠? 고로 우리는 a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 3이 돼야 된다는 걸 쓸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좌변에서 그럼 이번에는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애가 누굽니까? i랑 붙어 있는 거. 그쵸. b가 되는 거죠. b가 되는데 우변을 자세히 보시면 i가 없죠. 우변에서 i가 없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쵸.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0이 되도록 하는 a 값과 b 값, 실수 a, b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계수비교법을 하듯이 풀면 되는데 좌변에서의 실수 부분이 누굽니까? a죠. 근데 우변은 실수 부분이 몇이에요? 0이라는 숫자니까 우변은 그냥 실수 부분이 0이겠죠. 고로 우리는 a 값이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좌변에서의 허수 부분이 누굽니까? b가 되겠죠. 이 b하고 우변에서의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우변은 허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i가 없죠. i가 없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도 0이라는 얘기니까 b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고로 우리는 a도 0이고 b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파트고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디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켤레 복소수. 자, 여기는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양이 조금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켤레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켤레. 예를 들어서 뭐 신발 한 켤레 또는 구두 한 켤레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켤레라는 단어는요, 맞습니다. 짝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꿍 또는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켤레 복소수. 그럼 켤레 복소수는 뭐가 돼요? 복소수의 짝꿍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소수의 짝꿍.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자 3-2i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의 짝꿍을 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랬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지금 실수 부분이 누가 되죠? 3이 되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2가 바로 허수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냥 하나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 허수 부분, 즉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누구의 부호를 반대하면 된다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해 주면 걔가 바로 복소수의 짝꿍,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자, 3-2i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이거의 켤레 복소수니까 허수 부분 마이너스 2를 부호 반대해 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3 플러스 2i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이랬다고 쳐보세요.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반대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하면 되므로 얘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것을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6i라는 복소수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6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말해보시오. 이러면 얘는 켤레 복소수가 뭐가 될까요? 허수 부분이 뭡니까? 일단 얘는 그렇죠. 플러스 6이죠.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하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가 그렇죠. 마이너스 6i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거꾸로도 성립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허수 부분이니까 이거 부호 반대하면 3 마이너스 2i가 켤레 복소수가 될 것이고 2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만 부호 반대하면 돼요? 마이너스 3만 부호 반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 플러스 3i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6i의 켤레 복소수 구하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6i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자들은요, 한글 말로 표시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의 자, 죄송합니다.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로 쓰잖아요. 이렇게 말로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2 플러스 3i 하고서 여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딱 그려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바가 영어죠.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3i에다가 막대기를 긋고 얘를 뭐라고 읽기로 했어요? 2 플러스 3i의 바다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바로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한 2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또 거꾸로 2 마이너스 3i에다가 예를 들어 바를 씌웠다. 이건 무슨 말이죠? 2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하면 그렇죠. 2 플러스 3i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막대기로 나타내기로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5에다가 이렇게 바가 있다고 쳐보세요. 5에다가 바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5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5라는 복소수는 허수 부분이 뭐가 돼요? 그렇죠. 0이 됩니다. 실수 부분이 5가 되고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복소수예요. 그럼 얘는 켤레 복소수가 뭐가 됩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한 게 켤레 복소수인데 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할 게 없죠. 왜? 허수 부분이 0이니까 반대 하나 마나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에 바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건 뭐가 되죠? 맞아요.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실수잖아요. 실수. i가 없는 실수. 얘네들 전부 다. 그죠? 실수는요. 실수에다가 바를 붙이나 마나 항상 뭐가 돼요? 그냥 실수가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실수 바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실수는 바를 붙이든 말든 항상 뭐다?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즉 실수에다가는 바를 붙여도 여전히 뭐다? 자기 자신으로 변화가 없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여기다가 발을 붙였더니 얘가 Z가 됐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Z가 실수란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Z라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였더니 Z예요? 그럼 Z가 실수란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켤레 복소수에서 배웠으니까, 켤레 복소수에 대해 배웠으니까 켤레 복소수의 주요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성질인데 설명하기 전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거 좀 보세요. 1 플러스 2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Z라는 복소수가 1 플러스 2i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Z바는 뭐가 됩니까? Z바라는 거는 뭐죠? 1 플러스 2i의 무슨 복소수? 그렇죠. 켤레 복소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반대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은 이 Z라는 복소수에다가 Z바라는 켤레 복소수를 한번 더 해볼게요. 즉 얘하고 얘를 더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서로? 그쵸, 짝꿍 관계. 다시 말해서 켤레 관계에 있는 복소수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2i하고 마이너스 2i가 날라가고 1하고 1을 더해서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Z라는 복소수하고 Z바라는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합차공식 기억나시죠? 지금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같고 2i 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럼 합차공식에 따라서 앞에 거 제곱 1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즉 2i를 제곱한 얘가 바로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하고서 여러분 2i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왜냐면 2를 제곱하면 4인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해 가시죠? 지금 여러분 이거 는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건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5가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켤레 복소수의 주요 성질은 뭐냐?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Z라는 복소수하고 그 Z바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2라는 실수가 나오죠. 또 만약에 Z라는 복소수에다가 Z바라는 복소수를 곱해도 뭐가 나왔습니까? 5라는 뭐가 나왔어요? 실수가 나왔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를 더하거나 또는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를 곱하잖아요.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 자, 주요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Z라는 복소수하고 그 켤레 복소수 Z바를 더하거나 Z라는 복소수하고 그 켤레 복소수 Z바를 곱하잖아요. 항상 얘네들은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실수가 나오게 돼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는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Z라는 복소수가 1-5i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Z바를 한번 구해볼까요? Z바는 뭐가 되죠? 이거의 켤레 복소수란 뜻이니까 허수 부분 마이너스 5의 부호를 반대하게 되면은 1 플러스 5i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다시 이거의 또 켤레 복소수를 구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Z바에다가 다시 바를 붙여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다시 이거의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니까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허수 부분 5를 부호 반대하면 1 마이너스 5i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얘는 처음에 있던 애랑 똑같죠. 이해가세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Z라는 복소수에다가 바를 두 번 붙이잖아요. 그럼 다시 뭐로 원상복귀 된다? 처음에 있던 자기 자신으로 원상복귀 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요 성질에 대해서 적어드리면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Z라는 복소수에다가 바를 붙이고 또 바를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즉 Z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은 그냥 Z 자기 자신이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세 번째 성질은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신 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전체 바는
각각 바와 같다 이겁니다. 즉 전체 바는 각각 바와 같고 각각 바는 전체 바와 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알파라는 복소수가 1 플러스 2i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베타라는 복소수를 제가 뭐 2 마이너스 6i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알파 바라는 거는 이 알파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죠. 그럼 이거의 켤레 복소수 구하면 뭐가 돼요? 허수 부분 부호 반대하면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자 베타 바는 뭐가 됩니까? 이 베타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니까 여기다가 허수 부분 부호 반대하면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 6i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하면은 그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죠. 그래서 3 그리고 i 들어간 애들끼리 두 개를 계산하면 플러스 몇 i? 4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거를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발을 씌워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1번은 지금 각각에다 발을 씌워서 더한 거고 2번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거에다 전체에다 발을 씌워 보겠다고요. 그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구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뭡니까? 2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2i하고 더하기 2 마이너스 6i를 더하게 되면은 이거 더한 거에다 지금 발을 씌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3이 되고 그 다음 허수 부분 즉 i가 들어간 거 2i하고 마이너스 6i 계산은 마이너스 4i가 되죠. 여기에 전체에다 뭘 씌운다는 얘기예요? 발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마이너스 4i의 켤레 복소수죠. 얘는 뭐가 됩니까? 허수 부분 부호 반대하면 3 플러스 4i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결과가? 아까 전에 각각을 이렇게 바 씌워서 더한 값이나 전체를 한꺼번에 더해서 발을 씌운 거나 계산 결과가 값이 어떻습니까? 3 플러스 4i, 3 플러스 4i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번 제가 정리 이 성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에다가 바 씌운 거는 각각에다 바 씌운 거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알파에다 바를 씌우고 베타에다가 바를 씌워서 각각 더하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바를 씌우는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각각에다 바 씌워서 계산하는 거는 전체에다가 바 씌우는 거랑 같다. 거꾸로 전체에다 바 씌운 거는 각각 바 씌워서 더하는 거랑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칙은요. 좀 전에 제가 더하기만 예로 들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알파라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이고 베타라는 복소수에다 발을 붙인 걸 빼잖아요. 얘는 뭐랑 같냐면은 알파라는 복소수와 베타라는 복소수를 뺀 거에다가 전체에다가 발을 씌워도 항상 값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또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라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인 거하고 베타라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인 거를 각각 곱하잖아요. 얘는 뭐랑 같냐면은 알파라는 복소수하고 베타라는 복소수를 곱한 거에다가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발을 씌운 것과도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라는 복소수에다 발을 붙인 거를 베타라는 복소수에다가 발을 붙인 걸로 나누잖아요. 얘도 같습니다. 뭐랑 같느냐? 알파를 베타로 나눈 이 복소수에다가 전체에다가 발을 씌운 것과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바는 각각 바와 같고 각각 바는 전체 바와 같다. 이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든 사칙 연산에서 복소수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네 번째 성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네 번째 성질은요. 이 세 번째 성질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거라서 조금 더 유심히 보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Z바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얘를 제가 만약에 4제곱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Z바를 4제곱한다는 얘기는 Z바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번 곱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체 바는 각각 바와 같다 이랬어요.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지금 각각에다 바 씌운 거는 뭐랑 같다고 쓸 수 있습니까? Z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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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를 4번 곱한 전체에다가
바를 씌운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결국 뭐냐? z를 4번 곱한다는 얘기는 z의 4제곱인데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와 전체에다가 바를 붙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z바라는 복소수에다가 전체를 n승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z라는 복소수를 n승 해가지고 n제곱해서 이거 전체에다가 바를 붙인 것과 항상 값이 어떻다? 똑같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알겠죠?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뭐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이 전체 반은 각각 바와 같다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켤레 복소수의 주요 성질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는 항상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실수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붙이고 켤레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전체 바는 각각 바와 같다. 전체에다가 바를 씌운 것은 각각에다 바 씌운 것과 같다. 얘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만 배웠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배웠고 요 나누기는 제가 켤레 복소수를 설명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한꺼번에 다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지금부터는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 예를 들어서 3i라는 복소수를 1 플러스 2i로 나눠라. 예? 또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라는 복소수를 1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로 나눠라. 이런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루트 3분의 예를 들어 2다. 이건 뭐죠? 해석하면 2를 루트 3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루트 3분의 2라는 얘기인데 이런 걸 계산할 때 우리가 무슨 화라는 걸 했었죠? 유리화라는 걸 했었죠. 이 유리화가 뭡니까? 분모에 있는 무슨 수를 분모에 들어간 이 루트 무리수를 없애는 작업이 우리가 유리화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유리화를 할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똑같이 곱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분모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분자는 뭐가 되고요? 2루트 3이 돼서 분모에 있던 무리수 루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답을 쓴단 말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복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복소수에서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를 3i로 나눠라 이러잖아요. 자, 얘는 지금 3i는 허수인데 무슨 허수죠? 순허수죠. 순허수일 때는요, 우리가 기존에 루트를 유리화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에다가 i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허수일 때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해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분모에서 i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3i에다가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i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됩니까? 이거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은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쓰면 3분의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 이해 가세요? 어때요? 분모에서 누가 사라졌습니까? i가 사라졌죠? 그래서 첫 번째, 분모에 순허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뭐만 곱하면 된다? i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i로 나누시오. 즉 마이너스 2i분의 2 플러스 i를 계산하시오. 이런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i, 즉 무슨 i가 있죠? 순허수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한다고요? 예, i를 곱하면 돼요. 그냥 i만 곱하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마이너스 2i하고 i를 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i의 계산. 그 다음 분자를 보시면은 2 플러스 i하고 i를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은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돼요? 그냥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전에는 우리가 분모에 뭐가 있는 경우를 봤습니까? 순허수가 있는 경우를 봤죠. 근데 이번에는 분모가 뭐가 돼 있냐면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즉 1 플러스 2i라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냐면요.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요. 자, 우리가 아까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고 그랬죠. 분모에서 i를 없애는 방법은 얘를 실수로 만들 거니까 뭘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2i의 켤레되는 복소수 1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면은 전개하면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거 분해 하고서 분자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분배 법칙 3i하고 1 곱하면 3i 그 다음 3i하고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i를 제곱해서 곱하는 거 이런 거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계산은 뭐가 답이죠? 5분의 3i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이해가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2i를 계산하라 이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1 플러스 2i를 1 마이너스 i로 나누란 뜻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에 순허수 아닌 허수가 들어간 경우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한다고요? 저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i의 켤레되는 복소수를 분모 문자에 이렇게 똑같이 곱해줍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i하고 1 플러스 i를 곱하면 합차공식을 써보시면은 2가 될 거예요.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이제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1 플러스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i 그 다음 플러스 2i하고 1을 곱하니까 2i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2i하고 i를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2분의 자 동량끼리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i 있는 것끼리 계산하니까 플러스 3i 바로 얘가 답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이게 바로 복소수의 뭐다? 나눗셈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분모에 순허수가 있을 때에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하고 i를 곱하고 분모에 순허수 아닌 허수가 있을 때는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뭘 곱한다고요? 분모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돼요.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유리화를 하듯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